이 건방진놈이 구룡도 사성이라는 이름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막 목타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목타가 순식간에 스윙 하더니 사성의 목을 그어버리고 그 영혼도 봉신대로 뿅. 안녕하세요, 총총갑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나라의 침공에 맞서서 태공망과 친구들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구룡도 사성과의 싸움은 어떻게 될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신 분들은 위쪽 링크를 통해서 1편부터 보시고 오시면 아주 좋습니다. 태공망은 금타랑 서기성으로 돌아오고 오랜만에 형을 만나가지고 나타는 엄청 반가워합니다. 구룡도 사성 중에 일성을 물리친 이야기를 전하고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단 숙소로 들어가게 되죠. 상나라 진영에서는 일성의 죽음을 깨닫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복수를 다짐해요. 그리고 다음날 2, 3, 4성이 서기성으로 가서 싸움을 걸게 됩니다. 태공망은 전날 후유증이 남아있어서 막 망설이고 있는데 금타가 자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싸움을 밀어붙이게 되죠. 그래서 브롤스타즈처럼 3대3 대장전을 펼치게 됩니다. 구룡도 2성하고는 금타, 3성하고는 무길 용수호, 4성이랑은 나타가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데 태공망이 사불상을 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슬슬 눈치를 보다가 3성의 머리를 원시천존이 준 타심편으로 빵 내리치게 됩니다. 근데 순간 기대하지 않았는데 엄청난 굉음과 함께 3성의 머리가 완전 산산조각 나게 되고 그대로 영혼은 봉신대로 뿅 날아가게 되죠. 이 타심편의 위력에 태공망도 깜짝 놀랐는데 타심편의 편이 채찍이긴 한데 생긴 건 몽둥이 같이 생긴 그런 무기였나봐요. 그리고 막 여기에 여러 장의 부적으로 감싸져 있었는데 부적 한 장 한 장에 기가 막힌 도력이 담겨져 있어갖고 위력이 막 어마어마했나봐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의 죽음을 보고 이성이 태공망한테 달려드는데 그걸 보고는 나타가 건공건을 딱 던지게 됩니다. 이성이 샤샤샤 몸을 날려갖고 피하니까 금타가 문수보살한테 받은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몸을 묶고 그 다음에 바로 목을 쌍 베어버려서 이성의 영혼도 봉신대로 뿅 날아가게 됩니다. 이제 구룡도 사성은 말 그대로 사성 혼자만 남았는데 얘가 이제 형제들이 죽으니까 막 이성을 잃고 막 소리는 소리대로 지르면서 막 칼 휘두르고 막 공격하고 막 그러니까 그걸 보던 송곤이랑 장계방도 끼어들어서 다시 싸움이 시작이 되죠. 태공망이 손을 번쩍 드니까 백마를 탄 장수가 창을 들고 나타나는데 얘가 누구였냐면 황비호의 넷째 아들. 최근에 나타한테 창수를 배워가지고 자신감이 좀 붙었는지 자꾸 자기 나가서 싸우게 해달라고 막 뗐으니까 태공망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옆에서 황비호도 와가지고 막 자꾸 부탁해. 승상 제 아들도 한번 써주십시오.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얘가 유명한 애가 아니니까 장계방이 이름을 모를 테고 그러면은 이제 그 말에서 떨어뜨리는 도술이 쓸모가 없어진 거잖아요. 해볼만 하겠다 싶어가지고 얘를 내보낸 거죠. 처음에는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어린애한테 갑자기 적군의 맹장들이랑 싸우게 하다니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또 얘가 아빠가 황비호잖아요. 이게 피는 못 속인다고 적군 선봉으로 나온 송곳니를 순식간에 창으로 푹 찔러가지고 봉신대로 보내버려.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란 장계방은 도망치게 돼요. 이제 완전 분위기가 주나라로 확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태공망이 병사들을 보내서 상나라 진영 앞에서 장계방을 막 도발을 해요. 그러니까 메로 겁쟁이래. 장계방이 장수가 와서 그랬으면 내가 참을만 했는데 참으려고 했는데 고작 저기 병사 찌끄레기들이 와가지고 나를 우롱하니까 너무 열받는다. 그러면서 태공망한테 이 건방진 예의도 모르는 놈이라면서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달려들게 돼요. 역시 태공망은 예의를 모르는 인물이었다. 주나라에서는 어제 재미를 본 황비호 넷째 아들이 창을 들고 장계방이랑 맞서 싸우고 장계방은 이름을 모르니까 그 기술을 쓸 수 없잖아요. 그래갖고 의도치 않게 정정당당한 대결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구룡도 사성은 눈치를 보다가 이걸 끼어들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섬뜩한 눈빛을 딱 느껴. 쳐다봤더니 나타가 건공건을 들고서 빙글빙글 돌리면서 자꾸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 지금 보고 있어. 너 끼어들기만 해봐. 막 이런 사인을 보내는 것 같아. 그래서 야씨 어떡하지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그걸 본 태공망이 먼저 주나라 군대한테 총 공격을 지시하는데 병사들이 달려가는 동안 뒤에서 용수호가 지난번에 자기 개인기 있다고 했잖아요. 나는 앞발로 돌을 엄청 많이 던질 수 있다. 그거를 시전을 해요. 그러니까 상나라 병사들은 막 당황해하고 그리고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들었는데 주나라의 장군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파도처럼 휘몰아치니까 상나라는 뭐 추풍 낙엽처럼 막 후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발리게 되죠. 상황이 여의치 않게 돌아가니까 사성은 하늘로 슝 올라가서 도망치고 나타랑 금타를 비롯한 다른 여러 장수들이 장계방을 포위합니다. 그러나 태공망이 싹 와가지고 항복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죠. 장계방이 얘기를 듣더니 자고로 장수는 전장에서 죽는 법이다. 어떻게 하늘 아래 2명의 주군을 섬기겠냐 라고 하면서 땅에다 창을 꽂고 하늘로 뛰어올라서 창으로 몸을 날려. 그래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봉신대로 뿅 날아가는 영혼을 보면서 주나라 장수들이 숙연해지는데 제 생각에는 걔 중에 원래 상나라 장군이었던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찔리고 막 그랬을 것 같아.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막 나도 저렇게 죽었어야 되나? 명예롭게 살아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아무튼 봉신대로 날아간 영혼은 봉신대 경비소장의 인솔하에 차례대로 봉신되게 됩니다. 자, 지금 오시면 뒤에 서세요. 새치기 하지 마시고 번호표 뽑으세요. 새치기 안 돼요. 자, 뒤로 서세요. 뒤로. 대장을 잃은 상나라 군대는 대부분 주나라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그걸 지켜보던 구룡도의 마지막 도사는 엄청 후회를 해요.
이게 원래 구룡도 사성으로 선계에서 꽤나 이름 날렸는데 괜히 와갖고 참견하다가 같이 수련하던 동료들 다 죽었지. 뭐 이제 어떻게 구룡도 어떻게 돌아가겠어, 민망해서. 그래가지고 울면서 어쩔까 하다가 갈 때도 마땅치 않아가지고 그래 문중한테 가야겠다 하고서 자리를 툭 털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바위 뒤에서 동자 한 명이 나오더니 아니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 구룡도 사성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동자가 이름을 듣더니 와 진짜 대박. 그래서 웃는 거예요. 너 누군데 감히 내 이름을 듣고 웃냐고. 내 이름은 목타라고 12선인 중에 보현진인의 제자래요. 참고로 목타도 나타 형입니다. 아주 싸움꾼 집안이야. 지금 태공망 도우러 가는 길인데 안 그래도 빈손으로 어떻게 가요? 그래서 선물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네 목 들고 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건방진놈이 구룡도 사성이라는 이름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막 목타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목타가 순식간에 스윙 하더니 사성의 목을 그어버리고 그 영혼도 봉신대로 뿅 날아가게 됩니다. 새치기 하지 마시고 뒤로 서세요. 이렇게 태공망은 구룡도 사성과 문중이 보낸 정벌군을 물리치게 되죠. 문중은 구룡도 사성까지 갔으니까 이제 서기는 정리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여유롭게 나랏일을 돌보고 있었는데 장계방이랑 구룡도 사성이 막 다 죽고 막 군대는 흩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막 이게 당황하기도 했는데 화가 난 문중이 막 세 번째 눈이 막 이렇게 떠지고 만화처럼 여기서 막 김이 모락모락 났대요. 그러니까 문중의 부하들이 와가지고 태사 그러면 이제 진짜 마가 사장을 불러야 될 것 같다. 아니 마가 사장이라고? 마가 사장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 사장은 마씨 집안 사형제를 얘기를 하는데 문중이 절대 안 돼. 자기가 도사를 또 보내면 싸움이 진짜 커진다고. 인간끼리 싸우게 된다고. 자기가 일반 장수를 보내면 태공망도 도수를 안 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궁궐에 가서 장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누가 가겠냐라고 묻는데 나이가 지긋한 장군님이 나와서 자기가 싸우러 가겠대. 약간 그 삼국지에서 황계 황충 같은 포지션인가 봐요. 문중이 나이도 있으신데 이제 노후 생각하셔야죠. 그냥 이런 거는 젊은 애들 시키고 저희 가서 장기나 두고 좀 쉬시라고. 괜히 봉변당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정정하대. 아직 싸울 수 있대. 그러면서 정 걱정스러우면은 괜찮은 친구들 한두 명 정도 같이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문중이 고민을 잠깐 하다가 그러면은 저기 비중이하고 우혼이 너네 둘이 같이 갔다 와. 그러니까 둘이 가만히 있다 깜짝 놀랐어. 저희요? 왜요? 액션은 저희들 종목이 아닌데요? 그러면서 막 못 간다고 얘기하니까 문중이 궁중에서 입만 놀리지 말고 나가서 바람도 좀 쐬고 기분 전환도 하고 큰 공도 세우고 뭐 얼마 좋니? 가! 그러니까 이제 둘이 입이 대빨라가지고는 알겠다고. 그러고는 바로 주왕한테 가고 이릅니다. 근데 주왕이 전혀 관심이 없죠. 그래? 문중이 가라 그러면 가야지 뭐. 전하 저희는 평소에 운동도 잘 안 하고 얘는 베개 바뀌면 잠도 잘 못 자고 매일매일 우리 루틴이 있어. 그거 깨지는 거 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주왕이 몰라! 야 조용해! 문중이 가라 하면 가야지 뭐. 어떻게? 문중이 온 뒤로 달기도 사고 안 치고 주왕이랑만 놀고 아주 평화롭고 궁궐이 평정이 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문중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결국에는 정벌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얼마 뒤에 태공망이 상나라 군대가 다시 왔다고 해갖고 정찰을 나가보는데 이번에는 도사들은 없고 웬 늙은 장수랑 비중 우혼이 온 걸 알게 돼요. 쟤들 왜 왔지? 고민을 좀 하죠. 병사도 적고 이번에는 그러면 그냥 가서 전공법으로 깨부수고 우리 병사들 사기나 좀 올려줄까? 근데 한편으로는 문중이 쟤네를 왜 보냈을까? 출제자 의도를 지금 파악하는 중이죠. 뭔가 궁궐에서 문제아들을 정리하려고 보낸 건 아닐까? 그리고 쟤들 처리하고 나면 문중이 직접 올 것 같은데 힘 낭비하지 말고 도술로 쓸어버릴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몰라 그냥 도술로 쓸어버릴래. 그 출제자의 의도를 완전 다르게 파악했어. 문중은 일반 병사 보내면 도술을 안 쓸 거랬는데 태공망은 귀찮아 힘 아껴야 되니까 도술로 한 번에 쓸어버리자. 뭐야 저번에는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어쩌고 하더니 막 쿨하게 도술을 쓰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일단 대장군한테 군대를 주고는 상나라 진영 근처에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가 한여름이었어. 그래갖고 병사들이 이렇게 더운 날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고요? 주나라 병사들이랑 장군들도 막 투덜거리면서 올라가고 상나라에서도 뭐야 쟤네 바보들 아니야? 이렇게 더운 날 산꼭대기로 올라간다고? 태공망 뭐 별거 아니구만 뭐 이러면서 얕잡아 보고 있었어. 그런데 태공망이 갑자기 막 솜털 옷이랑 두꺼운 이불을 보급품이랍시고 갖다 준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한여름에 보급품이라고 구스 패딩 이런 거 좀 반갑겠어. 미쳤다 그러지.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잔말 말고 말 나눠줘 이렇게 얘기하고는 태공망이 산꼭대기로 올라가더니 머리를 또 풀어헤쳐. 풀어헤치고는 주문을 외우는데 멀쩡하던 하늘이 갑자기 막 꾸릉꾸릉 하면서 어두워지더니 바람이 샥 불게 돼요. 상나라 병사들은 안 그래도 더운데 개꿀 역시 하늘은 우리 편. 그러는데 바람이 점점 추워지더니 막 이제 눈이 내려. 그것도 완전 폭설이 내리는 거예요. 막 바닥에 엄청 쌓이는 거죠. 상나라 병사들은 당황해하고 밖으로 나올 생각도 못하고 반면 주나라 병사들은 태공망이 손터로 갖다 줬잖아. 구스 패딩. 그래서 그거 입고서 따뜻하게 밤을 보내게 됩니다. 다음날 태공망이 주문을 다시 외우니까 이번에는 뙤약볕이 다시 내리쬐고 덕분에 밤에 쌓였던 눈이 녹아가지고 홍수가 나게 돼. 대단하죠.
야, 보통 중국 소설에서 홍수 나려면은 강의 상류에다가 뚝을 쌓아가지고 막아뒀다 공격해야 되는데 여긴 막 그냥 주문으로 다 해결하는 거야. 아무튼 그래가지고 상나라 병사들이 이번에 막 물에 젖고 물이 차올라가고 허우적대고 있는데 태공망이 다시 한번 주문을 외워서 차가운 바람이 이렇게 싹 불더니 상나라 병사들 주둔지에 물이 다 얼어버리게 됩니다. 덕분에 상나라 군대는 칼 한 번도 휘둘러 보지 못하고 전멸을 하게 되죠. 그 중에는 비중하고 우혼도 있었습니다. 그거 생각나세요? 예전에 희창이 비중과 우혼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얼음에 갇혀 죽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실현이 된 거죠. 태공망이 대장군한테 비중, 우혼 그리고 그 할아버지 장군님 목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고는 승리를 축하하게 됩니다. 조가에서도 상나라 군대가 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비중하고 우혼이 죽었다는 소식이 더 희소식이야. 그리고 백성들이 아이고 잘됐다. 그놈들 아주 꽃이다. 꽃이야. 잘 죽었다. 이러면서 엄청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중은 과연 다른 마음이 없었을까 싶긴 해요. 뭔가 도사들을 투입할 명분이 필요해서 버리는 카드 하나 보내고 겸사겸사 간신들을 처리한 건 아닌가. 그래가지고 문중은 자기가 보낸 군대가 태공망한테 괴멸됐다는 사실을 듣고 가슴이 아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내 맘대로 도술 싸움에 대한 명분을 얻은 것 같아서 오히려 좋아. 오히려 잘됐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태공망 너 도술 썼네? 네가 먼저 시작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바로 앞서 이야기했었던 마가 사장을 불러오는데 여기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마가 1은 칼로 불이랑 날카로운 바람을 만들 수 있어요. 마가 2는 우산으로 하늘의 빛을 가려서 컴컴하게 만들고 우산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은 막 이게 어지러워진. 그리고 마가 3은 비파로 지진, 홍수, 화재, 태풍 막 이런 게 일어나게 한. 이거 완전 짱이죠. 그리고 마가 4는 하얀색 담비를 갖고 다니는데 하늘에다가 던지고 주문을 외우면 얘가 날개 달린 커다란 괴물로 변신하고 사람을 막 잡아먹는데요. 이거 뭐 말만 들어도 내시 모이면 완전 자연재해급이죠. 문중이 불렀다는 소식을 들은 마가 사장이 거참 태공망 거 뭐 대단하다. 우리가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다가도 자자 그러지 말고 태사께서 부르셨으니까 빨리 처리하고 오자. 이러면서 서기성으로 단숨에 날아가게 됩니다. 황비호는 마가 사장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져. 그리고 마가 사장에 대해서 들은 태공망도 얼굴이 굳어지면서 일단 버티고 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3일 뒤에 마가 사장이 서기성 앞에 와가지고 태공망한테 그동안 얘기 들어보니까 너도 뭐 나쁘진 않다. 야 너도 잘하는 것 같다. 근데 우리한테는 안 되니까 항복해. 태공망이 우리가 뭐 반역한 적도 없고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없었는데 왜 자꾸 군대를 보내시는지 모르겠다 얘기하니까 마가 1이 몰라? 모르면 죽어야지 뭐. 이러면서 창을 들고 막 달려들어요. 태공망 옆에서 주나라 장군이 나서가지고 양쪽 진영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마가 2가 달려드니까 주나라 장군이 맞서 싸우고 마가 3은 나타, 마가 4는 무기리가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상대를 하게 되죠. 병사들끼리도 막 죽고 죽이는 막 그런 싸움이 시작이 돼가지고 막 혼전인데 나타가 마가 3한테 건공건을 딱 던지는데 그걸 보고는 마가 2가 우산을 꺼내가지고 건공건이 슈 글로 들어가는 거야. 그거를 지켜보던 나타 형 금타가 아니 우리 동생 거를 문수도사한테 받은 지팡이를 또 던지는데 그것도 우산 속으로 쏙 들어가게 돼요. 태공망이 또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살금살금 가고 다시 편으로 야 이렇게 하는데 여유롭게 샥 피하게 되고 순간 마가 사장이 한 대 딱 모이더니 각자의 무기로 도수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가 막 불이랑 칼날 바람을 막 뿌리고 막 둘째가 하늘을 어둡게 하고 막 셋째가 막 지진에 홍수에 막 불에 막 넷째는 막 괴물 던져가지고 군사들 막 잡아먹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비규환인 거지. 그래갖고 막 충격을 받은 태공망이 당장 후퇴하라고 후퇴 명령을 내려서 서기성으로 돌아가고 당분간은 나가지 말고 그냥 농성을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분위기를 보니까 얘네가 나올 것 같진 않잖아. 마가 사장이 모여가지고 농성전은 식량이 떨어지면 끝나는 거니까 얼마나 버티는지 두고 보자고. 우리도 식량 많다고. 이런데 순식간에 2달이 지나가. 서기성 창고에 먹을 게 가득해. 그래갖고 마가 사장이 오히려 자기들이 초조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냥 공격하자. 오늘 밤에 도수를 써가지고 서기성을 다 그냥 무너뜨려 버리자고 얘기를 해요. 하늘에서 그걸 지켜보던 원시천존이 태공망한테 사인을 줘요. 마가 사장이 계략을 알려주고 태공망은 그날 밤에 도수를 써서 바닷물로 서기성을 감싸. 그리고 원시천존의 도움으로 바닷물을 단단한 실드로 만들어버려요. 와, 이 부분은 좀 게임의 한 장면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모르고 마가 사장은 모든 힘을 다해서 서기성을 공격하는데 얘네도 웃겨. 지들도 뭐 싸우려면 뭐 잘 보고 공격을 해야지 생각 없이 막 디립다 그냥 도수를 때려 박았나봐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성이 멀쩡해. 에? 뭐야? 쟤네도 뭔가 숨겨놓은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당분간 조심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고 여름에 시작한 전쟁이 겨울이 됐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서기성 식량 담당자가 큰일 났다고 옵니다. 승상 큰일 났습니다. 식량이 3일치밖에 안 남았습니다. 야 이 자식아 그런 거 미리미리 얘기해야지. 그걸 이제 얘기하면 어떡하냐. 근데 원시천존이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 걱정 마. 형이 다 알아서 해결해줄게 그랬잖아. 원시천존이 다른 도사들을 보내서 상나라군 식량을 다 훔쳐다 갖다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기성에는 쌀이 싼더미같이 쌓여있는데 오히려 상나라가 식량난에 빠지고
문중한테 급하게 지원 요청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한 도사가 태공망에게 찾아오는,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그 도사가 저는 곤륜산 12선인 중에 하나인 옥정진인의 제자 양전이라고 합니다. 스승의 명으로 도우러 왔습니다. 드디어 양전이 등장을 하죠. 서유기에서 이랑진군하고 동일한 인물입니다. 태공망은 만난 적 없는데 양전이 완전 선계 인플루언서예요. 완전 기쁜 거죠. 잘생기고 막 귀공자 스타일인 거야. 그래서 태공망이 막 한박웃음을 지으면서 양전을 반기게 됩니다. 앞으로 마가사장을 상대로 양전이 어떤 싸움을 하게 될지, 그리고 드디어 문중이 직접 군대를 끌고 나오게 되는데 태공망은 어떻게 상대하게 될지 다음 시간에 계속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기타 등등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